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장입니다. 오늘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서비스 R&D인데요. 이 서비스 R&D가 사실은 7월 3일, 내일 이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이 과연 이 서비스 R&D에 도전을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가 이제 사업계획서들을 조금 보다가, 네, 한번 좀, 이 서비스 R&D가 또 괜찮은, R&D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잠깐 좀 짧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7년 이내에, 그죠? 예. 창업 7년 이내고, 그 다음 매출 20억 이내의 기업들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초등학생이 지나가면 중학교생이 되잖아요, 중학생. 그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우고 중학교 때 수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먼저 배우고 산수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로 먼저 요것을 먼저 이 디딤돌 과제를 말 그대로 주춧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디딤돌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과제는 반드시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뭐 제도 완화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상반기에 공고가 나왔을 때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신청 못한다. 또 요렇게 해놨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1년에 한 번만 신청해라 이 얘기죠. 근데 그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이제 변경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예요. 그래서 융자랑은 다르게 재무적 결격 요건이 부채 비율 1000% 이상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그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 꼭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업 7년이 넘어서 매출액이 20억이 안 넘는다? 그럼 지원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있는데 제도전 과제라고 있어요. 있는데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들은 꼭 거쳐가야 된다. 마치 통과 의례처럼 예,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는 것처럼 물론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갈 수 있지만 검정고시 있나요? 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래서 어, 그런 것처럼 요 시기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시 수행 과제 수 폐지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원래는 중기부의 과제를 두 개 이상 수행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좀 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 과제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과제인 거죠. 별도의 과제이면서, 물론 아이템이 같으면 안 돼요. 아이템이 같으면 안 되는데, 중기부의 R&D를,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다른 R&D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의 다른 R&D를 하고 있더라도, 요 과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창업 7년 이내에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재무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한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아이템이 확실하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면 이 사업을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 7년 이하고 매출액 20억 미만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창업 7년 이하는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그 다음에 매출액 20억이 넘으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자, 총 36억 원 내외이고요. 예, 36억 원 내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개 내외의 기업을 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면 보시면은 1년에 1.2억을 지원해 주는데 최대 이제 36억이면은 이제 1억이라고 해도 36개 기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개 내외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1억 2천을 다 주기보다는 6천에서 그죠? 네, 한 1억 사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한 기업당. 그래야 이제 이게 60개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단순 산술 계산으로 보시더라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과제예요. 그래서 R&D 중에서도 창업성장 R&D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서비스 관련 쪽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 과제를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제를 눈여겨보시다가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뭐야, 오후 16시 9분인데 지금 준비해갖고 뭐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물론 밤새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또 이 과제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셨다가 내년도에 또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은 1년에 1.2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정부 지원금이 1.2억이니까, 최대 사업비는 1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1.2억을 80%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 1억 5천이고요. 그 중에서 1억 2천은 정부 지원이고 3천은 이제 우리 부담이 되겠죠. 기업 부담. 그 중에서도 또, 음, 인건비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현금도 다 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현물이라 그래가지고, 기간 부담금 중에 10%인,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만,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예. 300은 현금. 그다음에 2,700은, 너는, 예, 기존 인건비 대체. 예, 인건비. 예. 이렇게 해갖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네, 되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과제를 지원을 해서 정부 사업, 정부 지원 1억 2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내일 마감이에요. 내일 마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리스, 원래 상반기에는 이 아이리스가 아니라 지역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했었거든요. 상반기에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접수 방식이 이 아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에 접수해서 등록하는 게 여러 번 해보면은 할 수 있는데 처음 해보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 개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 유형을 보시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라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저는 이런 예시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뭔가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안전정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공의 문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구독 경제를 해서 막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걸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뭐 구독 경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시의성, 그러니까 시대성이 좀 떨어지죠. 시급히 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떨어지죠. 당위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아이템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자,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긴 하지만은 실가명이라 그래서 AI, VR, AR 기술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메타버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써볼까요? 음. 요렇게 되면 유리하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 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를 창출하고 파생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식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보시면 사기 유형에 대한 분석 토대로 결제 사기 방지, 이제 역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예시로 나온 거는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 그죠? 해결, 그 다음에 시급히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네, 네, 집어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쳤는데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예, 요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음. 어, 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다 해서 빅데이터.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반려동물 역시 이제 시장성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류 추적 플랫폼을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이 운송체계, 물류체계에 대한 것도 역시 시의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배열체계의 변경을 통한 그죠?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시면은 IT 관련된 거, 그죠? IT. 그 다음에 역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역시 시장성. 그리고 역시 시의성. 시장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큰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반려동물 시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이제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R&D, 이제 서비스 연구개발 유형이다. 근데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IT 기반의 기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런 안전정보 서비스 창출이라든지, 실감형이라든지, 결제 사기 방지 서비스라든지, 이게 다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나 IT 쪽 아니에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추적 플랫폼,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IT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IT적인 요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과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거는 창업 여부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요 창업 여부 기준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창업 여부 기준표를 보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보시면 창업 기업이냐 아니냐는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7년이 이미 넘었다라 그러면 이 창업 여부 기준표를 확인해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시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다시 개인 사업자를 여시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도전하실 수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업 여부 기준표는 강의 시간 요것 또한 뭐 한 2, 30분 이상 걸리니까 제가 요거는 또 따로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강의가 좋으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에게 또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